구독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어제죠. 8월 27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국토부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해가지고, 경남의 창원시 의창구가 있는데요. 이쪽에 투기 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동읍, 북면 이쪽에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을 좀 지정을 했는데 경기도의 동두천시 일부 지역입니다. 제외지역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투기 과열 지구는 무엇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무엇인가, 또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천천히 저를 따라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투기 과열지구는 어떻게 지정이 되고 또 조정대상 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지정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라 하면 법령의 근거는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25주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법 63조의 2 그리고 시행규칙 25주의 3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정량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정량적 기준. 정량적 요건에 또 공통요건 더하기 선택요건 중 한 개 이상의 충족이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다 아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좀 더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투기 과열지구는 어떻게 지정되는가에 관해서 가끔 묻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는 공통 요건이 해당 지역,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 중구인데요. 이 중구가 말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직전월, 말하자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이 바로 전달이죠.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약간 다르죠. 지금 투기 과열지구는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중구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있는데 이것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기 쉽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정 기준을 보면요, 투기 과열지구는 직전월 투기 과열지구로부터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한다. 그럼 이제 국민주택은 10대1이에요. 초과한 곳,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세면 이게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조정대상 지역보다는 아주 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지정 기준 선택 요건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 대비 30% 이상이 감소했다. 분양 계획이 전달에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하면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대1을 초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이래도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신도시 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으로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 공급 물량이 청약 1순위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그러니까 그 공급 물량이 적은 경우, 그런데 수요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은요, 직전 월부터 수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그러니까 공급 주택이 월 평균 청약 경쟁률 5대 이상 된다 그러면 이건 뭐 100%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정량적 요건을 말씀드렸고 정성적 요건에 낸 게 있어요. 정성적. 정량이라는 건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정성은 그때 분위기나 정서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적 요건은 지역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대전의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됐었어요. 정성적 요건이 해당됐어요, 사실은. 과거 그 서울에서 주택 아주 특히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죠. 아주 열기가 대단했을 때 자꾸 서울을 막아버리고 규제하니까 인근 시도로 파급이 되잖아요. 그때 바로 정성적 요건이 고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전은 대덕구만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살펴볼게요.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요건이 좀 완화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량적 요건을 살펴보면은 당연히 공통 요건이 있고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공통 요건 볼게요.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한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기준되는 지역을 좀 확대한 거죠. 시도 소비자 물가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택 요건은 이것도 당연히 이 공급이 딸렸을 때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정성적 요건을 살펴볼게요. 지금 대전의 경우는 대덕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죠.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애매하긴 한데요. 결국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건의하게 되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지자체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게 보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도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 효과입니다. 지정 효과야. 그럼 지정을 했을 때 어떠한 나한테 실생활 아니면 내가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매도한다든지 했을 때 또 주택 경기 또는 주택 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정 효과인데요. 이거 좀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구분하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살펴보는데 금융 부분 살펴볼게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가계대출이겠죠. 그렇게 구분해서는데요. 보세요. 자, 가계대출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LTV를 얘기하는 거예요. LTV가 뭐죠? Loan to Value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 대비 얼마를 빌려줄 거나 이게 LTV거든요. 그런데 이게 2개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내가 집이 두 채 있어요. 그러면 새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택을 요것은 이제 조정 대상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빼고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그 아파트 내가 집이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담보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는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할 때는 2주택으로 안 본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또 세부적으로 보면 LTV는요, 9억 이하. 요건 이제 집을 살 때 말하는 거. 나 집이 없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살 때. LTV는 9억 이하는 40%만 대출해주고, 9억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 가격이 9억이 이하다. 9억 이하다. 그럼 40%만 대출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3억 6천만 대출해준다는 얘기예요. 9억이 초과한다. 그러면 20%. 15억 초과한다. 그럼 없다 이거죠.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 또 실수요자는 우대를 해줘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얘기고, 6억 이하는 60%, 6억에서 9억 이하는 50%만 대출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DTI 말씀드립니다. DTI는 이게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담보대출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경제활동하면서 들어온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었을 때 부채는 얼마 가능하냐? 40%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DTI 이해하시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LTV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예요. 그 DTI는 50%. 서민 실수요자는 뭐 10% 우대한다는 건 좀 그냥 보시면 아시는 거고. 금융 부분에서 사업자 대출 살펴볼게요. 지금 법인이 이제 주택 매매업을 한다든지 임대업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빼고 이외의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이 주택담보 기업자 대출 신규 취급 금지한다. 뭐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업이나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이 그 사업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출을 억제해버리면, 사업자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 매매업, 임대업, 법인 이외에 다른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택담보 기업자 대금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 매입 신규로 하는 거예요. 기금융자 이런 사람들은 대출 중단한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그 세제 정비 사업 부분 살펴볼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보십시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조합원 양도,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재건축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구역 내에 그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재건축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사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고. 언제 되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절차가 처음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계획 승인 인가 나고 그리고 관리처분하고, 관리처분 분양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청산, 그게 이제 대략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말씀드린 대로 정부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중이다. 그럼 그때 사고 팔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재건축 사업구 구역 내에서는 양도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고.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에서 쭉쭉쭉 진행되다가 관리처분 그 단계 오잖아요.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부동산을 지위 양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분양이 됐어요. 근데 다른 정비사업자가 재당첨이 안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공급을 제한한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내가 두 채 소유해서 두 개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만 준다. 이거. 나머지 하나는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가능해요. 재개발은 가능합니다. 재개발은 내가 땅을 뭐 100평 갖고 있는데 그게 권리가격 산정해 보니까 분양받을 금액보다 더 많다. 그럼 이게 주택 줄 수 있어요. 재건축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살펴볼게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장기 특별 공제 배제 이런 얘기입니다.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이에요. 그리고요.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2주택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거 어떻게? 0.6, 2.8% 올린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은 300%까지. 3주택은 300%까지. 이렇게.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1년 이내에 양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선남 선녀가 있어요. 근데 각자 아내 될 사람도 남편 집에 한 채씩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은 분리세대가 되잖아요. 그럼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주택을 하나 파는데 기간을 1년 주겠다 이런 얘기고. 분양권을 전매한다.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청약을 해가지고. 근데 다시 팔아. 그때 양도세 60%라는 거예요. 1년 미만에 팔아 70%고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이런 얘기입니다. 1주택 이상자가 신규 취득을 하면서 임대주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세제 혜택 축소한다 이거예요.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는 합산과세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건 재건축 사업 주택 공급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구 똑같아요. 전매 제한 부분 살펴봅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5년 넘어가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를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언제냐면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보면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이거 제가 그 중개업을 하면서 보니까 대단히 까다롭더만요. 이거 정말 까다로워요. 이게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증빙 자료를 만들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지금 매우 까다로워요. 이런 부분들 완화될 필요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규정이 이렇고 관련 제도가 이러니까요. 현재 기존 주택 보유 현황도 그대로 명기로 하고 오픈해야 되죠. 현금 증여 관계는 사용증 부분 아니면 증여 관계 부분 확실히 명기를 해야 되죠. 또 특히 투기 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을 확실히 해야 돼요.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이 넘어간다. 계약금이 넘어가면은 갑에서 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갑이 반드시 갑의 통장이 입증이 돼야 돼요. 인출 확인서 이런 걸로.
통장 사본이라 이런 걸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엄격하게 그 편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부부인데 부인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계약금을 을에게 지급했어요. 이거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동일세인데 불구하고. 나 이건 참 불만이 많아요. 그분이 가족관계라는 걸 통해서 부부임이 증명이 되면은 남편이 했던 부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지갑에서 나가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부인과 남편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증여한 걸로 되고, 금액이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저는 편의상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만들 제출했다고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되고,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않고, 특히 또 1억 미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주택을 사고 팔 때, 그리고 또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